연이틀 이제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기 관련한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급등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어제 급등하지 않았던 종목들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또 일부 종목에서는 착실한 매물에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또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게 때마침 이런 관련한 보고서가 보니까 지지난주 2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이 전기 관련해서. 일단은 뭐 그동안 어찌 보면은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피로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간 조절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나긴 조정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 23년도에 배당을 발표했는데 배당률이 무려 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뭐 수출 실적이 좋은 모습은 꾸준히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높았던 고점이 작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3월이거든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점에서 기간 조정 기간도 충분히 좀 길게 가졌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다시 부각되고 그리고는 기대감이 유입된다라는 점에서 상승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 혹은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산업이 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뭐 전력 수요가 당연히 더 많아지는데 여기에 있어서 뭐 머스크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뭐 샘 올트만도 이런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요. 전기에 대한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김정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저랑 같이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네. 뭐 한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종목군들을 언급드렸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은 단순하게 AI 때문에 늘어나는 것 자체가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전력이 다 부족한 거죠. 네.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데다가 신규 수요가 폭발한다는 얘기가 오늘 머스크 얘기인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네.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특성이 과거에 대비해서 뭐 아무리 효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그 부하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왜 현대인프라코와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격차를 보였을까? 핵심은 실적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준 반면 효성중공업도 4분기에 실적이 크게 한번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LX일렉트릭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원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 전동화 사업부라든지 뭐 자동화 사업부 이런 쪽에 오히려 실적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죠. 옛날엔 전력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다면 네. 지금은 반대로 다른 사업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로막았던 것이 세 종목 3대장의 어떤 주가를 분리시켰던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출하는 기업들이 결국 핵심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할 수 있거나 미국에 아예 법인이 있거나 네.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들 봐야 되고요. 제가 오늘 뭐 수급 관련주로도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건 수급에 의해서 가져온 종목이고 투자 네.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지금 딱 한 종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이죠? LS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턴키가 가능한 기업인 거죠. 네. 왜냐하면 LS라는 그룹 안에 지금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도 일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뭐가 있습니까? 순서로 보면 M&M, 금속을 조달하는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LS 전선이라고 하는 전선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미국 법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LS 일렉트릭에 지금 인프라 전체적인 사업부가 같이 있죠. 한마디로 뭔가 공사를 시작할 때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관련된 모든 턴키 공사가 가능한 유일한 국내 그룹이 LS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변압기 하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구리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변압기 송배전까지 한 키에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은 LS라는 측면에서 LS 일렉트릭보다 오히려 LS의 매력이 더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가들, 그러니까 세 종목을 비교해 주셨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운데 비교를 해서 가장 탑픽을 또 LS 일렉트릭을 꼽아 주셨고요. 저희가 LS입니다. LS? 네네. 아, LS 일렉트릭이 아니고 LS. 좋아할 뻔했는데. 그렇죠? LS 일렉트릭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LS도 네. 좋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결국 국내에서는 지주사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LS 전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육상에서도 가능하고 해상에서도 해저에서도 케이블 연결이 가능한 글로벌에 몇 안 되는 기업이고요. 이 부분에서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 다 리스트해봐야 5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그룹사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게 LS가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주사로서 배당률로 놓고 보시면은 그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주가에 힘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LS그룹이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도 LS 일렉트릭을 보자니 LS 일렉트릭에는 전선이 없거든요. 전선 사업보다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이슈가 LS에도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LS라는 지주사가 이제 배당 성향도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씩 또 꼽아서 볼까요? 어제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상한가 가격이 급등했던 기업이 있으니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가는 2%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가장 좀 탄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따라가는 전략은 좀 위험하겠죠? 우선 좀 이유 있는 상한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유 있다. 다소 좀 추격적인 어떤 매수보다 조정식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27,800원이 신고가 영역이었고 지금 현재 25,6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단기 고점에 관련된 인식 이 부분들은 수급적인 어떤 측면 안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투자주의에 관련된 어떤 이슈 이게 뭐 수급이 뭐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신고가 영역까지에 대한 돌파 가능성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화될 수 있는 이 AI 산업에 대한 개화 부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 장기적인 어떤 투자 하에서는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에 대한 그 폭은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해 두셔야 돼요. 뭐 2% 조정도 조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구간으로 보면 한 25,000원, 25,000원 미만, 23,000원에서 25,000원 진입 구간을 저는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고 네. 전고점의 영역 단기 돌파 가능성이 좀 단기적으로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의 폭이 뭐 10%, 20% 빠졌을 때 사라 뭐 이런 측면보다는 네. 10% 미만 안에서에 대한 이 단기 조정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인 게 저는 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라하자. 네, 지금 왜냐 그러면은 일단은 작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600억이 넘게 나왔다라는 점과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대라는 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놓고 보실 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상승했던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가 미국에 수출하는 계약이 이제 성사되면서 이러면서 소형 변압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좀 있으면 신고가입니다. 만약에 신고가를 쓰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PER도 9배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은 전기 시대입니다. 전기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전기차부터 데이터 센터 그리고는 그 외 많은 부분이 탈탄소로서 전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풍력 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 다 지으면은 모두가 전력 인프라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업체 몇 개 올라가는 거에 주목하시지 말고 예전에 한번 여러 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샘 알트만 얘기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나올 때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전력 인프라 업체인 이튼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계속 신고가. 이튼이요? 네, 이튼 컴퍼니라는 회사도 계속 신고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프랑스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신고가입니다. 지금 둘의 올라가는 상승도를 보면 우리나라 종목이 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AI 쪽, 그다음에 이런 전력 수요의 증대와 관련된 부분에 생각해 보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튼 컴퍼니는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이고 슈나이더도 유럽 쪽에서는 꽤 규모가 큰 전력 인프라 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뭐 하루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 매일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인가 아니면 글로벌 트렌드에서 수출량이 늘어나는 기업들에게 수혜가 구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흐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튼 인더스트리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튼 컴퍼니. 이튼 예, 컴퍼니. 그냥 이튼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또 이제 미국 주식에 워낙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잠깐 제 여쭤봤고요. 화면 좀 연결 좀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동일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주식 중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GE라는 기업인데요. GE도 지금 보시면은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승 추세를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가 맨날 엔비디아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올라가면은 우리가 AI, 엔비디아 이쪽 뭐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GE 올라가는 것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관련돼 가지고는 이슈가 지금 연속되고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할 만한 포인트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튼 코퍼레이션 ETN이라고 또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이나 관련 회사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현대일렉트릭 많이 오르고 오늘은 LS 일렉트릭 가고 나는데 아까 일단 김종현 이사님 얘기 LS 거의 agreed 하고요. agree 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억울하다는 agree 말씀. 이제 예, 제가 좋습니다. 말을 동의한다.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어저께 한 것 중에 하나가 TSMC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대만의 전력 소비 비중이 현재 한 5.8%랍니다. 근데 내년에 이게 12.5%까지 더블로 늘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만의 3인방도 어저께 신고가를 쳤거든요. 네. 아까 마찬가지 이튼 제가 그거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은 조금 우리 자체만 주가가 올라갔다 따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뭐 HD 현대일렉트로니까 다른 것도 사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주도 우리 혼자 보면은 뭐 한반도 비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비싸잖아요. 근데 일본의 레퍼런스 되는 주식이 딱 있게 되면은 그 버틸 비빈 언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그래서 친구들은 저만큼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80% 예, 라도 지금은 간다. 그런 길목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거 없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그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주가의 위치가. 네. 아까 전에 비교해 주셨던 세 종목도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와 있는데 또 다른 기업들은 바닥에 좀 누워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그 먼저 간 거고 다른 거는 다른 거 복잡하게 있으니까 억눌린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억눌린 게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억눌린 그러니까 덜 간 종목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그게 거죠? 맞죠. LS가 맞죠. HD 현대일렉트릭 가서 여기서 뭐 20% 먹고 30%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 먹을 때 여기는 만약 그게 여기 20% 올라가면 여기는 한 40% 올라갈 걸요. 그럼 두 거기가 분의- 멈추면 여기는 조금 더 버티고. 두 분의 탑픽은 LS로 대동단결 대동단결까지는 아니고 단결. 혈서를 LS로 짚어주셨고요. 두 분도 탑픽을 좀 하나씩 꼽아주세요. 지금 보면은 오늘 뭐 이런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탄력적인 종목들 참 많은데 아까 뭐 이야기했었던 종목도 있지만 그 종목을 탑픽으로 하시겠어요? 전 재룡전기가 그래도 재룡전기로? 좀 가벼워서 오. 그리고는 좀 평가가 낮은 상황에서 네.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를 탑픽으로 보셨고요. 변고수님은 예, 저는 효성중공업을 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 네네. 지금 이 시총 대비에 대한 이 여력이 지금 신고가 영역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죠. 실적 기조 안에서 움직임을 좀 같이 그러니까 동일 섹터 안에서에 대한 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간다면 효성중공업도 자리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변고수님이 효성중공업에 대한 탑픽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또 김종효 고수님께서 유럽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튼 코퍼레이션이 있다며 지금 유럽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적인 기조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 인프라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방금 테이버 고스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꾸는데도 어쨌든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한 전기가
전혀 생뚱맞은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과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송배전 필요하고요.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압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규 수요가 원래 있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업체가 생각보다 증설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설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뭐 말 그대로 사이클 산업이라서 사이클이 떨어질 때 증설 한번 잘못하면은 이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설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선업체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장을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도 뭐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거에 그 쓰라린 구조조정의 경험 때문에 생각보다 증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전력 인프라, 송배전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과거 대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 약간 또 뭉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증설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다만 가동률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지금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추격해서 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세 기조다. 네,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네. 종목 선택은 각자 기준에 맞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약간 최근에 뭔가 불을 지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반도체주도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제 AI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그런 관련 이슈가 뭐가 있을까 싶었을 때 그 얘기를 탁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시장에서 부풀어지게 하는 그런 무언가 있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ASML도 네. 최근에 또 불을 지피는 얘기를 네. 하나 했잖아요. 지금 2040년까지인가요? 지금 다 탈탄 소하지 않으면 물건 안 주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탈탄소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전력 인프라는 더더욱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다. 네. 태보고수 채팅창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런 데서 말하는 종목을 피하시는 게 좋다. 올라서 해석하는 게 방송.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그럼 오늘 맞죠. 우리 탑픽으로 꼽은 종목을 뭐 안 좋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선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조선은 저 뭐 2주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미리. 얘기하면은 이제 방송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고점이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아니죠. 부분에서 다들 아시죠? 예. 한미 반도체 보세요. 우리가 다들 겁내가지고 아우 한미 반도체는 못 사죠. 예, 상한가 갔을 때 팔 상황이 아니라고. 예, 그때 팔았죠 누구는. 그렇죠, 그리고 통곡하지. 그렇죠. 오늘 누가 물어보더라고. 아침에도 종목별로 다 갖고 있죠. 있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만히 갖고 계세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또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전기 전력 비비 관련한 종목들 정말 뜨겁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교수입니다. LX 일렉트릭에 관심을 가져보자. 김종희 교수님, 변압기 수출 여부에 주목해보자. 변영현 교수님, AI 산업 개화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강화를 전망한다. 태보 교수, 저평가 실적 상승 이슈가 추가됐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